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한국 여론조사의 최고봉, 쪽집게, 정치 분석, 정치 선거 전략의 대가, 김장수 박사 모셨습니다. 너무 좀 세게 얘기했나요? 너무 약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오늘로서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현재 이제 1월 22일입니다만은 대략 이제 80일 조금 더 남았어요. 예. 80일 더 남고 80일 더 남다 보니까 각종 뭐 여론조사들, 우리 저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여론조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흔히 뭐 이야기 공작소, 소설 공작소, 또 내지는 여론 조작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갖다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다 뭐 이제 보편적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 이제 김장수 박사 말씀하실 게 이거예요. 민주당이 결국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 이번에 역대급 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앞서 잠깐 뭐 이야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눠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네.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가 네. 지금 여론조사예요. 네, 여론조사.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역설적으로 네. 이 정도면 민주당이 대참패를 할 거다라는 사실 그 증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치고 네, 일단 네. 그렇게 치면 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한 40에서 뭐 42, 3, 5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 나오면 네, 55%가 야당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 선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높다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높은 게 아니고 네, 네. 그 이명박 대통령 4년차 지지율하고 되게 유사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치러진 2010년에도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 그리고 뭐 한국당 지지율이 당시 한국당 지지율이 한 40, 네. 그리고 민주당이 25 밑에 이렇게 됐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여당이 참패를 합니다. 아까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예. 가장 제일 최근 오늘 나온 거죠. 리얼미터 보면 우리 황태순 TV에서는 리얼미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보면 좀 문재인 쪽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리얼미터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40.1,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32.1이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역설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야 우리가 8%포인트 앞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건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예. 야, 여기 40% 찍고 여기 30% 찍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나라 역대 선거를 보면 네. 여당 40, 네. 그럼 나머지 60. 60이 야당. 예, 60이 야당으로 가는데 보통 한 5% 정도 빠지고 55가 야당으로 갑니다. 예. 근데 지금은 40대 25도 아니고 네네. 그거보다 이제 40대 30 어떤 건 더 좁혀진 결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맞다고 해도 네. 민주당이 참패하는 네. 거가 전망되는데 문제는 네. 여론조사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무엇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흔히 이제 문바다, 대깨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을 보면 한 25% 정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론조사에 거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 여태까지 김 박사가 늘 말씀해 주셔도 과다 대표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네. 저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네. 한 35% 내의 득표를 할 거다. 네. 그러면 나머지 60%가 어쨌든 야당으로 가는데 네네. 이게 제1야당에 보통 집중됩니다. 아, 그렇겠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역대 이래 민주당 계열이 가장 크게 실패하는 패배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보면 민주당 계열이 가장 처절하게 패배했던 것은 총선은 아닙니다만은 예. 2006년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 예. 보면 그야말로 그 당시 열린우리당, 그 당 집권당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좀 집권당이네 민주당이. 예, 맞습니다. 똑같네요. 그런 것도. 그때 분위기を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에 지역구 광역위원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비례대표만 5명 나올 정도로 예, 아주 맞습니다. 싹 참패했고 25개 서울 구청장 예. 중에서도 아마 거의 전부를 갖다가 당시 한나라당이 석권을 했었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예.
200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04년 총선이 있었고 2006년 선거 그러니까 지금하고 지방선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무현 비슷합니다. 예. 정부 집권 4년 차 예. 정도에 치러진 선거고 지금도 네.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네, 가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지금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아이고 연일 갖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구체적인 어떤 조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장수 박사가 보시기엔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민주당 참패를 갖다 예고하는 대서사시다. 예. 뭐 아주 가까운 예가 있죠. 그 작년 그 총선 대신 이제 창원 보선 창원 예. 경산 재보궐선거에서 그때는 더블 속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30 나오고 네. 한국당 후보가 15 나왔는데 결과는 거의 똔똔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요약하신 대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고 쳐도 네. 이거는 민주당이 참패할 거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등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맞다. 그렇게 맞기 때문에 참패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첫 번째 현재 보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흐름이 민주당의 대참패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다면 두 번째 요인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거하면 네. 항상 여론조사를 봅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네. 민심을 측정하는 기술이고 네. 원래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네. 선거 한 1년 전쯤에 네.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선거 예측을 합니다. 예. 이번 선거는 네. 1년 후의 선거는 어떻게 될 거다. 네, 네. 이게 여론조사보다 훨씬 맞습니다. 아, 예. 맞는데 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난 한 가지가 경제 상황이 어떠냐는 겁니다. 경제.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경제 상황이 1년 후에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네.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게 1년 후 선거를 예측하는데 가장 잘 맞다. 근데 네. 지금 우리 이걸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에 75%는 경제가 아주 잘못 가고 있거나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가 좋아졌다 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야 25%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면 네. 민주당은 25% 나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봐줘서 네. 한 35% 정도 네, 네. 민주당 득표율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 많이 이 선거 때 쓰는 예, 많은 아주 불후의 명언이 있죠. 옛날 예, 맞습니다. 클린턴 예, 예. 대통령 후보가 했던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얘기 있죠. It's economy, it's stupid. 그렇죠. 야 바보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근데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물론 일부 보면은 뭐 민주노총이라 등등등등 이른바 좀 배부른 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맞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보면 그야말로 가난의 절벽으로 침 올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결국 이렇게 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거시 지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야말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로 불황에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집권당이 이길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저도 이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 야, 문재인이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있다는 게 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대개문 25%의 핵심인데 네. 공무원 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네네. 대기업 정규직들 네네. 지금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하면 조합원만 한 200만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병 조금 넘습니다. 예. 200만 정도 되면 조합원 말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네. 가족들 하면 5, 600만 명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가장 살기 좋아진 사람들이 공무원, 대기업,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젠가 대통령 또 가서 공무원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 했잖아요. 네. 직업도 안정돼 있는데 당신들도 여유를 즐기고 당신들의 행복을 중심으로 봐라. 이렇게 고마운 대통령이 없습니다. 공무원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25, 35가 나오지? 네.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네네. 그 사람들이 되게 좋고 그 사람들이 즐기는 거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니까 저희가 이제 황태수 TV에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은 보면은 지금 좌파 정부가 지향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예, 맞습니다. 전체 국민들을 갖다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 가난한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이전 소득이라고 그러죠.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들고 그렇죠.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마약같이 되어서 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단 5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인구가 1,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가 그 얘기합니다. 1,200만이 아니라 2,000만만 되면은 좌파 정부는 영구집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모델이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쁜 줄 알아. 그러나 어쨌든 하루 삼시세끼는 먹여주잖아. 자, 맞습니다. 예. 지금도 당장 보면 그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노인분들이 좀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 제법 있어요. 왜냐니까 그 사람들 TK 쪽에서도 이 노인분들이 한 달에 한 50만 원, 그 노인 내외가 받는 게 100만 원이라는 거야.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걸 생각해도 그렇습니까? 아까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지금 1,100만 명 정도는 이 현금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그런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전체 가구의 42%라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뭐 한 50%를 넘어갔다. 그럼 네네. 영구집권이 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네. 그 나라는 망한 상태에서 영구집권을 하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 그렇듯이.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국민들이 이게 바보가 아닙니다. 서로 내가 그런 지원을 받더라도 야 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는 국민들이 네. 그 좌파의 영구집권 의도를 깨부수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지금 문재인의 지지 그룹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로 선거는 못 이긴다. 네. 다수 국민들의 양식 있는 국민들이 상식의 힘으로 그것들을 막아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보면 우리 비근한 예로서 1978년 12월 12일 1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예. 10대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집권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 야당이었던 이철승 대표가 이끌고 있던 신민당한테 1.1%포인트를 칩니다. 왜 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보면 북한이 뭐 언제든지 쳐들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안보 위기 있었습니다만은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기름값은 계속 올라서 지금 보면 버리는 줄어드는데 세금도 뜯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민심이 뒤집어져서 그렇죠. 78년 12월 12일 제1야당이던 신민당에게 1.1%포인트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당 총재가 된 YS가 거칠게 박정희 정권을 밀어치다가 제명되는 가운데 부마 항쟁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 11.6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부에서 현금으로 네네. 지원하는 사람들이 1,100만 명이 넘는다. 네. 그 돈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세금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나는 내가 일 열심히 하지만 세금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네. 내가 이 사업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네. 이런 분들이 당연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책임감 있게 네. 투표에 임한다면 그 부정적인 흐름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여론조사의 지금 현재 추이. 예. 또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미 민주당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고 예. 두 번째는 뭐 굳이 우리가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진 도탄에 빠진 경제 상황이 결국은 어쨌든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예. 뭐 좀 집권당에서 얘기하는 야당 심판이 아니라 예. 현 정부의 중간 심판이 될 것이다. 예. 일단 세 번째 요인이 뭡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상식적인데 미국 선거연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유권자가 어떤 후보에게 찍느냐, 네. 자기하고 생각이 가장 비슷한 후보한테 찍습니다. 저 친구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데 찍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요소들이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에서 네. 나하고 생각이 같아 보이는 후보나 정당을 찍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 쟁점 뭡니까? 저요? 예. 조국. 하나가 조국입니다. 조국과 윤석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추미애까지다. 예.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다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네. 야, 조국이 맞냐, 윤석열이 맞냐? 그러면 절대 다수가, 네. 국민들이 저는 한 60, 70% 넘을 거라 본다. 윤석열이 맞고 조국은 깜방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않죠. 조국이 불쌍하고 윤석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그 고초를 겪고 왔던 것만 갖고도 나는 마음의 빚이 있다. 예. 그리고 조국 윤석열 건에서 저는 뭐 7대3 정도로 네. 국민들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이죠. 아니 남북한이 전쟁하자 긴장고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뭐 북한에 대한 개별 방문, 네, 개별 비자 발부 그걸 해주겠다. 통한 개별 방문이죠.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겠습니까?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 20%.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를 빼고 가장 네.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쟁점에서 네.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대8, 네. 20%의 소수를 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80%의 국민들은 저거 뭐지? 네. 하면서 야당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우리가 이것은 과학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누굴 저주하고 그냥 어렴풋이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장수 박사 같은 건 미국에서 보면 미국이나 뭐 다 우리나 뭐 선거학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학으로 학위를 받았던, 그리고 쭉 그동안 국내에 돌아와서도 그동안 계속 팔로우한 결과가 보면 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바로 현재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의 추이가 민주당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가 참패를 예고하고 있고, 이 경제 상황이, 예. 세 번째가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이 국민들의 뇌리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 중에서 딱 선을 가르는 이슈, 조국이냐, 조국 추미애냐, 아니면 윤석열이냐, 이 부분에서 이쪽 윤석열 쪽으로,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보면 우리 저 김장수 박사가 몸담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말씀 중에 있었죠. 야당이 지금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느 확실한 당, 그러니까 확실한 야당한테 힘을 몰아줄 수 있게끔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예. 또 하나는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이슈 중에서 그 이슈를 한두 개로 모아서, 예. 자, 이게 이번에 이 문제를 갖고 심판해 주세요. 예. 이슈, 어젠다 세팅이죠. 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한국당이 잘해서 이기는 선거는 아닙니다. 솔직하시네요. 네. 근데 한국당 지도부보다 국민들이 훨씬 현명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당은 네.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못 받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성하면서 네, 네. 모자라지만 네. 이 지지해준 국민들의 염원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네.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확 눈이 확 띄는 분명한 이슈로 예. 보면 어필해 주기를 갖다가, 어필한다면은 예. 좀 자유한국당이 좀 어리버리해도 예. 자유한국당을 심판하기보다는 현재 3년째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